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간 단축과 관련된 방법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아, 선생님 포기하란 얘기입니까? 그렇다.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명언이에요.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웃겨? 진짜야. 이거 시험장에서는 포기하는 것도 실력에 해당합니다. 이 말 잘 들어봐요. 일단 첫 번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평소에도 많이 했던 말이야. 살릴 수 있는 문제만 살리면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지문 다 맞추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지. 살릴 수 있는 문제만 살리면 돼. 예를 들면 비문학 경제 지문이었어. 5문제가 있었어. 읽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럴 경우에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어휘 문제 빼고 4문제 중에서 막 다 틀려버리거나 하나 맞추거나 이럽니다. 살릴 수 있는 문제만 살리는 거야. 살릴 수 있는 문제가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일치 문제 살려야 됩니다. 또 서술과 관련된 문제 살려야 돼. 또 어휘 문제 살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추론 문제나 보기 박스 적용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적용 문제. 그래. 너무 어려운 지문이면은 이런 문제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쳐도 얘네는 살려야 되는 건데 이걸 못 살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지문에 몰아서 틀려버리는 거지. 다른 지문은 그럭저럭 많이 맞았는데 한 지문에서 막 3개 틀리고 4개 틀리고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다. 이걸 딱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문제만 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 두 번째, 2개의 선택지 중 헷갈리는 경우. 시험 볼 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2개의 선택지 중에 헷갈리는 거야. 수학은 막 1번, 2번, 4번은 일단 아니고 그건 일단 못 푸는 거야. 어떻게 1, 2, 4번이 일단 아닐 수가 있냐 수학에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구나. 기억, 기억 니은 이렇게 고르는 형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 근데 일반적으로 수학은 풀면 풀고 못 풀면 못 푸는 거 아니야. 근데 국어 영역은 어떻게 돼? 위에서부터 선택지 1번부터 읽어 내려가게 돼 있다고. 그러다 보면 일단 이건 아니고 니는 이거 많이 하잖아. 이거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해 본인은? 더 괜찮아 보이는 걸로 찍어요? 풀어요? 더 괜찮아 보이는 걸로 풀어요? 골라요? 더 괜찮아 보이는 걸로 골라요? 자, 봐봐. 이렇게 합니다. 이건 행동 수칙입니다. 일단 헷갈렸다 싶으면 무조건 일단 별표. 더 깊이 가지 말고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렇잖아. 어떤 문제들은 요거는 3번이네. 요거는 2번이네. 요거 헷갈리네. 그럼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별표부터 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선택지를 놓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망한다고 그랬죠.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아. 막 1분, 2분 자꾸 생각하는 거야. 3번과 5번. 5번 선택지가 왠지 더 끌리기는 하는데 이러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망했다고 보면 돼. 알겠죠? 주관적으로 생각해봐야 답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문에서 그 2개의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찾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문 피드백을 하는 건데 지문 피드백은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만 합니다. 지문 피드백 한 번. 예를 들면 3번하고 5번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3번 선택지의 키워드, 5번 선택지의 키워드만 딱 잡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그 관련된 내용만 지문에서 빠르게 찾아. 찾아갖고 읽어보면 아까 못 봤던 게 보이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답 쓰면 돼. 그런데 지문 피드백을 한 번을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빠져야 돼. 바로 지문 피드백 한 번이야. 근데 안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해? 넘어가 그냥. 어쩔 수 없어. 넘어가. 집착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가 네 수능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일단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별표가 한 30개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해 수능은 끝난 겁니다. 별표가 30개일 수는 없어요. 선생님 별표가 10개, 15개면 어떡하죠? 그건 괜찮아. 일단은 별표 치는 문제들 다 별표 치고 넘어가. 알겠죠? 쭉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까지 푸는데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다시 풀어보면 됩니다. 시간이 남았을 때는
별표 친 문제만 다시 보는 거야. 어떤 애들은 1번부터 45번을 검토하는 시간이 이제 생겼어. 다 검토하는 거야. 이 미친 거죠. 그게 아니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이미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별표 친 문제들이야. 걔네만 다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국어 영역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수학이나 여타 과목과 달리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답이 안 나오던 애가 나중에 채점 다 하고 나서 다시 풀기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럴 수가. 나는 시험 볼 때 뭐 한 거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 없어? 많죠. 그래 많아요. 계속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늪에 빠지게 돼. 조바심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일단 45번까지 다 풀고 나면 일단은 마음이 가볍거든. 다 풀었지. 그리고 시간도 좀 남았어. 그 다음 와서 그 문제를 다시 보면 아까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이제 맞출 확률이 더 높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남으면 다시 와서 보는 거야. 근데 시간이 안 남았다. 그러면 냅다 다 찍는 거야. 별표 친구 10개를 다 찍어요? 찍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 왜냐? 보통 애들이 어느 부분을 찍어요? 마지막 문단, 마지막 지문을 보통 많이 찍어. 45번까지 이렇게 쭉 푸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 한 지문 또는 두 지문을 냅다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수생이니까 작년 수능은 1교시 다 풀었어요. 끝까지? 찍었어 마지막에? 찍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아, 우울해요? 이러면서 막 찍는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찍어야 할 지문은 마지막 지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시험에서는 마지막 지문이 난이도가 가장 쉬워요. 쉬운 지문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겠지만 중간 부분에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 지문이 쉽잖아 비교적. 근데 애들이 중간에서 시간 다 보내고 그 쉬운 지문을 다 찍어. 여기도 3점, 여기 어려운 문제도 3점. 여기도 2점짜리 막 있고 이 어려운 지문에도 2점짜리 있는 건데 그러면 저기를 풀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어차피 풀어도 틀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간 다 보내고 저 쉬운 부분을 막 찍는단 말이야.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야. 그리고 5개 중에 하나 냅다 찍는 건데 그게 맞냐? 5, 3, 2, 1, 4 찍어도 꼭 이렇게 찍어요. 야, 찍을 때는 하나나 2개만 맞아라. 그리고 한 번으로 밀어야 돼. 근데 그 와중에 머리를 굴려. 5, 3, 2, 1, 4 2, 1, 4, 3, 5 막 이렇게 찍어요. 그게 맞냐고. 일단 그런 상황이 생겨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찍어야 되는 지문은 마지막 지문이 아니라 요 별표 친 문제들이다. 답 맞출 확률이 훨씬 높다. 왜냐? 나중에 시간이 없어. 쭉 보면서 17번, 3번, 5번 에이 5번 써버리는 거야. 제대로 남겨놓기만 했으면 이게 제끼는 것만 잘 해놨으면 답 맞출 확률이 5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될 경우에 10개 찍어도 한 5개는 맞힐 확률이 있단 말이야. 알겠나요? 1번, 4번 딱 남았어요. 그러면 OMR 카드 한번 봐. 4번이 너무 없군. 4번. 이렇게 쓰란 얘기야.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되긴 돼요. 수능 국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거 안배를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어, 이게? 오지선다잖아. 그러면 5, 9, 45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1번 정답 9개, 2번 9개, 3번 9개, 4번 9개, 5번 9개. 이게 정상이긴 한데 딱 이렇게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하면서 느껴보면 몇 번이 좀 적어요. 1번이 좀 적은 편이지. 1번이 보통 한 7개에서 8개 이렇게 좀 적죠. 몇 번이 좀 많은 것 같아? 3, 4, 5 이쪽이 많죠? 왜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1, 2번에 비해서 3, 4, 5 특히 몇 번이 답이 많은 것 같아. 국어는 희한하게. 5번이 희한하게 답이 좀 많죠. 왜 그렇게? 그렇지. 이거 평가원의 의도입니다. 애들 속도 조절이에요. 애들 속도 조절하게 하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번 쪽에 답의 배치가 너무 많아버리면 수학 같은 경우에 딱 풀어갖고 내가 푼 답이 선택지 몇 번에 있느냐 이게 답인 건데 국어는 읽고 나서 선택지 1번부터 읽어내려고 하잖아. 근데 1번에 답이 너무 많은 경우 1번 딱 보고 답이네? 그럼 나머지 선택지를 안 보고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빨라지잖아. 그런 거 안배를 위해서 후반부에 많이 배치를 해요.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 제발 좀 읽어달라 내가 만든 선택지를.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랬지. 선생님 문제 만들어 보면은 정답 선택지는 만들기가 쉬워요 비교적으로.
그런데 오답 만들기가 더 어렵고 진짜 어려운 건 뭐라고? 매력적 오답을 만들어내는 거. 얘가 답은 아닌데 애들이 이쪽으로 답을 많이 써줘야 돼. 이게 매력적 오답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애들이 1번에 답 배치하고 1번 선택지를 딱 보다 답 1번이네. 그리고 나머지를 안 보면 이게 어떤 거야? 서운한 거야.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5번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번에도 답을 많이 배치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OMR 카드 마지막에 보고 3번이 너무 적은데? 3번 써야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라? 나머지 내가 푼 문제가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뭐 그런 게 가능할 수는 있겠다. 알겠죠? 어쨌든 시간이 남으면 다시 풀고 시간 부족하다. 과감하게 찍는다. 명심할 건 우리가 찍어야 할 대상은 마지막 지문이 아니었다. 내가 별표 친 이 문제들 찍는 거다. 꼭 이렇게 해야 돼. 알겠나요?